안녕하세요. 청약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영상 감상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합원 한 명이 새 아파트 84제곱미터를 분양받기 위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무려 7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으로 새로운 집을 꿈꾸던 사람들 사이에 재건축 포기하겠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걸까요?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한계 때문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1987년에 지어진 37제곱미터짜리 소형 아파트 84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건축해 최고 35층짜리 5개 동 총 996가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중 152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빼야 하고 조합원 몫을 제외하면 일반 분양 물량은 고작 1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일반 분양으로 수익을 내서 공사비를 보전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결국 모든 비용은 조합원들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 평균 정비사업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842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상계 5단지의 예정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77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대지 지분이 적고 용적률이 93%로 낮은 특성상 결국 평당 가격이 낮다고 해도 조합원당 부담금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와 자재비가 치솟고 있어 분담금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202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빠른 속도로 재건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시행사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했고 2022년에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이 넘는 예상 분담금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집값보다 분담금이 더 비싸다고 반발했고 2023년 11월 결국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GS건설이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했던 50억 원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 조합이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분담금 리스크는 단순히 공사비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도 불쑥불쑥 고개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면서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상계 5단지는 추가로 약 100가구 정도를 더 분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당 약 9천만 원가량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또 다른 행정 절차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정도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사항까지 변경될 경우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화건설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입찰 마감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직전보다 소폭 오른 3.3제곱미터당 770만 원 수준으로 설정되었지만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상계 5단지가 노원구 재건축의 상징적인 첫 타자인 만큼 향후 입지 가치 상승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추가 분담금 여력이 충분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특히 상계 5단지는 모두 같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단지들보다 의견 조율이 수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재건축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계주공 5단지의 사례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청파남이었습니다.